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매 물건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 소재한 오피스텔 사업부지 161평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신길역 사이에 위치하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올림픽대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땅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건은 2024 타경 5148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0번지 외일 필지입니다. 용도는 대지이고 감정가는 107억 9,962만원입니다. 1차, 2차는 유찰되었습니다. 3차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22일 69억 1,175만 7천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매 물건은 4차에 낙찰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로는 현장에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매가 되었고 같은 날 이 푸른 새마을 금고의 60억 원이 근저당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임의경매, 압류 등은 낙찰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오피스텔 개발을 위한 인허가와 착공신고까지 한 시행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낙찰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부동산 개발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의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신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 위치한 인근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병원 상주인력 및 여의도, 강남, 직장인 등을 위한 오피스텔이 많이 있으며 본건도 오피스텔 12층까지 허가가 난 부지입니다. 건축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0번지 261번지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533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297.04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3153.37제곱미터입니다. 규모로는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55.73%입니다. 용적률은 499.95%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상태는 보시다시피 펜스가 둘러져 있고 펜스 안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착공신고까지 마친 부지입니다. 본건 사업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2년 8월 31일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건축허가를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연면적 3,153.37제곱미터로 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착공신고를 득하였고 2024년 10월 23일 이 푸른 새마을 금고의 채권 최고액 60억 원으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본 PF 미실행으로 인한 브릿지론 상환 실패이고 이 당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경기의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높은 토지대로 인한 사업성 부족, 매입 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였고 높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비싼 토지대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건축 허가 변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2층에서 14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의한 PF 금융시장의 위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허가를 바탕으로 구성한 사업 수지를 보겠습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이 72개 호실로 계획되어 있고 상가는 지하 1층 8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매출이 205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상가는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10억에서 14억 사이에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투입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비는 98억 6천, 도급공사비는 67억 5천, 평당 750만원입니다. 보존등기비는 2억 3천 55만원, 기타 비용은 29억 2천, 이렇게 해서 약 총 투입비는 197억 원입니다. 기존의 사업 수지대로라면 매출액이 210억이고 총 투입비가 197억 원입니다. 사업 마진이 13억 원인데 시행사업에서 13억 원이라는 것은 우발적 상황만 하나 발생해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 PF가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지는 사업을 하거나 개인 건물을 올릴 용도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경매 시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인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경매 물건의 해결 방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금리의 전환이 기대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매로 인하여 사업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3차 64%까지 하락되어 감정가에서 38억 원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건축 허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2층에서 14층까지 기존에는 검토를 했지만 단 1층이라도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 PF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금융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존 인허가 승계 프리미엄을 과다하게 요구 시 허가 취소 소송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약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매 물건을 64%의 낙찰을 가정했다고 생각하고 사업 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72개 호실에서 84호실로 한 개층 증축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사업 수지를 짜보았습니다. 인근의 가장 비싼 여의도 리브하임이 전용 면적 평당 4,375만원입니다. 저희는 이거보다 약간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244억이고 상가가 11억 3천입니다. 토탈 매출액은 256억이고 낙찰 비용은 64%의 가정에서 69억 원, 조국공사비는 67억 5천만 원입니다. 보존 등기비는 2억 3천 55만원이고 기타 비용은 43억입니다. 토탈 총 투입비는 182억 원이고 매출액은 256억입니다. 1계층 설계 변경 시 사업이익은 73.9억 원을 시현하고 있으며 만일 설계 변경이 안 된다면 사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5%를 가정하면 사업 마진이 32억 이상 나온다면 본 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 참여 필수 조건은 첫 번째, 설계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12층에서 13층으로 최소 한 개층 이상
증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증축할 수 없다면 토지를 더 저렴하게 낙찰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 인허가 승계 및 허가 취소 소송 시 소요기간 동안의 금융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 PF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를 절감한다던가 금융비를 낮출 수 있다던가. 마지막으로 본건 경매물건의 전망을 보면 기존 인허가와 착공신고가 살아있어 시행사와 승계를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나 보통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사업성의 가능성에서 본다면 감정가의 60% 이하에서 낙찰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며 본 3회차 64%에는 유찰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토지 경매에 대한 분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